네, 오늘은 제5강 탈중앙화 디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웹 3.0의 철학이 탈중앙화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금융에 대해서도 역시 중앙화된 금융을 넘어서 탈중앙화된 금융 환경, 디파이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. 보통은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할 때는 은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. 그러니까 뭐 예금, 송금, 대출, 투자 모든 부분을 다 이 은행을 통해서 이제 거치게 되었습니다. 근데 금융 거래를 할 때 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중앙화된 기관을 거쳤었는데 이 웹 3.0 시대에서는 이 금융의 영역이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뭐 핀테크 기업이나 IT 기업 이런 것들을 통하는 것이 없이도 예금, 송금, 대출, 투자, 보험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, 디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디파이는 탈중앙을 의미하는 디센트럴라이즈의 금융에다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를 더해서 합성어로 이제 만들어졌죠. 네, 원래는 뭐 저희가 사용하던 건 다 이제 CPI죠, CPI, Centralized Finance 해가지고 이제 중앙화된 금융을 사용했었습니다. 이번 같은 경우는 웹 3.0의 경우는 탈중앙화를 통해서 이미 정해진 규약을 따르는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특별히 중앙화된 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,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과 대출,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보통 금융거래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신용이었죠. 이 사람의 뭐 신용 점수가 얼마냐 하는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디파이의 세계에서는 사실 개인이 누군지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용 평가가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마트 계약이 이 거래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정해진 규칙만 지킬 수 있으면은 그 조건에 따라서 뭐 대출도 해주고 송금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신용보다는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부분을 잘 조건을 완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. 변경된 부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디파이 시장이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고 요즘엔 또 크립토 윈터라서 좀 감소하는 추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디파이 관련된 시장들을 이용을 하고 있다. 근데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 탈중앙화된 금융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옮겨가고 있는가? 이 대표적인 5가지 특징을 한번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이 디파의 첫 번째 특징은 이 탈중앙화됐기 때문에 이 검열 저항성이 이제 없다는 점이죠. 그래서 기존의 법정 화폐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어떤 특정 중앙 기관의 이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역시 또 빠르고 수수료가 이제 저렴한 P2P 거래가 이제 가능해졌다.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확장성이 넓어진 부분이죠. 디파이 같은 경우 가스비가 좀 높은 이제 그런 서비스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있는데 가스비를 거의 받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어마어마한 거액을 해외의 다른 계좌로도 이제 송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또 의외로 이제 투명한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디파이의 거래가 이 해당 지갑이라든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다 기록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개인이 이제 수정할 수 없고 이 거래 장부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명한 부분들이 있다.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금본위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잖아요. 그래서 화폐가 이 발행량이 이제 무제한정으로 이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행량을 제한할 수 있는 이 암호화폐의 강점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또 해킹에 대한 그 위험이 있죠. 기존 금융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물론 블록체인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도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계정에 대한 그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지만 개인 지갑들 같은 경우는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낮은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동해서 이제 디파이를 통한 금융 서비스를 또 이용한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파이가 쪼금 힘들죠. 처음에는 왜냐면 인제 이 암호화폐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거래소도 이용해야 되고 또 암호화폐의 개별적인 특성들을 이해도 하고 또 디파이 상품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쪼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이해를 하면은 생각보다 쉽고 그리고 또 KCI 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좀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 인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은행은 딱 금융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. 하지만 여기 이제 디파이 서비스들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누구나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
또 이 결합성이 높죠. 그러니까 결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보기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이건 그 디앱들 간의 상호 연동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대출과 예치 상품을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기부를 위한 플랫폼도 만들 수 있고 또 암호화폐를 통해서 지갑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다채롭게 적용이 가능하고 또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넓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주로 이 디파이 초기 시장에는 이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나 이제 스테이킹 통한 이자를 주는 것들이 이제 주를 이뤘었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문제가 이 암호화폐 가치가 이제 워낙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 금융 안정성을 제공하기 어려워서 상품 자체가 이제 파괴되는 그런 그 단점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들을 했죠.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제안들이 됐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이 USDT, USDC 같은 것들을 담보로 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디파이 상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. 물론 이 디파이 시장은 여전히 그 불안정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. 대표적인 예가 이 테라에 대한 부분이죠. 네. 지난 이제 작년 초에 이 테라 사태로 이제 엄청난 이 시장 붕괴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 테라, 루나 이 코인이 원래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돼서 이 스테이블 코인인 이 루나의 가격을 이제 테라의 가격을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이 루나가 이 변동성이 이제 너무 크고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맞춰주지 못하면서 이 두 가지 다 인제 이 어떤 시장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시고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. 또 요런 부분들은 굉장히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여전히 불안정한 서비스들이 많고 아직은 이 시험적인 인제 또 도전적인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다 보니까 여전히 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서비스들 중에도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또 인제 상품이 붕괴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위험성이 동시에 있습니다. 여전해서 암호화폐는 이 가격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또 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 기존의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를 또 제공해 주지만 이런 테라, 루나 같이 기존 프로젝트가 또 붕괴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결국엔 땅을 다져가는 뭐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신뢰성이 부족한 이런 프로젝트들은 자꾸 무너지고 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디파이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아남게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또 너무 정형화됐을 때는 그만큼 투자 가치라든지 우리가 또 기회들이 보다 이제 적어지는 시기가 이제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디파이 시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를 네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 네.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